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1년 사이에 혹시 이런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장 내시경, 조영제 CT 검사, 전신마취 수술, 전립선 선별 검사, 아니면 정기 요방 촬영.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받아온 검사들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특히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이 나쁘다거나 의사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분명히 달라졌는데 검사 기준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옳았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수 있습니다. 73 이상 어르신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검사 5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꼭 메모해 두시거나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모르고 넘어가기엔 너무 소중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가족과 나누신다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나도 이 검사 해봤다라고 써주시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장 내시경은 암도 예방하는 좋은 검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75살이 넘으시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7살 김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이분은 자녀들의 권유로 정기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혈변도, 복통도,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건강한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천공이라고 합니다. 장의 내용물이 복강으로 새어나가면서 심각한 복막염이 시작되었고 어르신은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 어르신은 많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멀쩡했던 기억이 조각나기 시작했고 자녀들 얼굴은 알아봐도 이름이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인들도 예전 분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전까지는 정말 너무 건강하셨는데요. 이게 왜 생기는 것일까요? 미국 소화기 내시경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75살 이상 어르신의 대장 내시경 천공 위험은 그 이하 연령대보다 40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장벽이 점점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한지처럼 빛은 투과하지만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요. 젊은 사람의 장벽은 탄력이 있어서 내시경이 지나가도 버팁니다. 하지만 나이든 장벽은 같은 자극에도 훨씬 쉽게 반응합니다. 거기에 더해 80살 이상 어르신은 시술 과정에서 심폐합병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시술 중 사용하는 진정제가 노화된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받은 검사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장 내시경이 무조건 나쁜 검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혈변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거나 배에 계속 불편함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무 증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정기검진이니까 받는 검사라면 75 이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깊이 상의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70이 넘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검사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 아니 정확히는 시술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신마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으실 때 당연하게 여기시는 그 전신마취 말이죠. 여러분, 전신마취는 단순히 수술 중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마취는 뇌 전체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입니다. 뇌의 모든 감각 회로를 잠시 꺼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고 건강한 뇌는 이 과정에서 비교적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65살 이상 어르신의 뇌는 때로 그 충격에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65살 이상 환자의 최대 65%가 수술 후 선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수술 후 선망이란 수술 직후 갑자기 의식이 흐릿해지고 시간과 장소를 인식하지 못하며 심한 혼란 상태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병실에서 가족을 못 알아보거나 밤낮이 바뀌거나 자꾸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나려 하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족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놀라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지만 10%에서는 장기적인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수술 전보다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란셋 의학 저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전신마취는 부분마취에 비해 이후 인지 기능 저하와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마취제가 뇌에 일시적인 신경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갑자기 뇌 위로 내려앉는 것처럼 뇌의 섬세한 회로망이 잠시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뇌는 그 안개를 금방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뇌에서는 그 안개가 쉽게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을 강조해드립니다. 이 연구들이 전신마취가 직접적으로 치매를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수술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장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면 그리고 전신마취 대신 부분마취나 국소마취로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어떤 마취 방법이 더 안전한지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뇌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 검사를 권유받으셨을 겁니다. 혈관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려면 조영제를 함께 쓰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듣기에는 당연한 말 같습니다. 더 정확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 싶으시죠? 그런데 7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이 검사가 뜻하지 않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영제란 무엇일까요? 조영제는 혈관을 더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정맥으로 직접 주사하는 특수 약물입니다. 사진 찍을 때 조명을 더 밝게 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약물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 걸러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60살 이상 어르신이 조영제 CT 검사를 받을 경우 신장 기능 손상 위험이 8에서 16%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치료실 연구에서는 65살 이상 환자의 38%에서 신장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넘는 비율입니다. 신장과 뇌가 무슨 관계냐고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의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 독소는 온몸을 순환하며 뇌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 위험이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신장과 뇌는 하나의 혈관 시스템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제 CT 검사 하나가 신장을 거쳐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이 앞으로의 선택을 바꿔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아예 가지 말아야 하나? 검사를 다 무시해야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병원은 여전히 중요하고 적절한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검사, 위험이 이익을 초과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알고 의사 선생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주체입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을 남에게만 온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검사도 함께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족 중에 조영제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남성 어르신들께 특별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립선 선별검사, PSA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혈액검사입니다. 피를 조금 뽑아서 전립선 관련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들으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검사처럼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70살 이상 남성에게는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70살이 넘으면 이 검사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나오는 경우, 즉 위양성 결과가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조직검사를 받게 됩니다. 조직검사에서 뭔가 발견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수술에는 전신마취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검사 이야기와 다시 연결됩니다. 미국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수술을 받은 남성의 5분의 1이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3분의 2는 성기능 장애를 경험했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 중 6분의 1은 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 분이 검사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전신마취 수술을 통해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 남성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이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아무도 먼저 알려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연쇄 반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꼭 마음속에 간직해 두세요. 물론 전립선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잘 나오지 않거나 잔뇨감이 심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무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의 정기 선별검사에 관한 이야기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없을 때의 정기검사와 증상이 있을 때의 진단검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성 어르신들,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 남성 어르신이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정기 유방 촬영 검사, 즉 유방암 정기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를 매년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74살 이후에는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를 포함한 여러 의학기관들이 신중한 개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과잉 진단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과잉 진단이란 검사를 통해 뭔가를 발견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수명과 건강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었는데 발견 자체가 오히려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버드 의학대학원에서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 위험이 높은 그룹에 속한 여성의 37%가 불필요한 유방 촬영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조직 검사, 불필요한 수술, 그리고 전신마취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과정이 가져오는 심리적 공포와 불안, 그리고 수술 전후의 신체적 부담은 그 자체로도 고령자의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검사에서 말씀드렸던 전신마취 이야기를요. 불필요한 진단에서 시작된 수술이 노화된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유방 촬영 검사 하나가 과잉 진단을 거쳐 수술로 이어지고 결국 뇌 건강 위험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5가지 검사는 서로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연결된 고리입니다. 여성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절대로 검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에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담당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74살 이후에는 지금도 매년 해야 하는 건지를 한 번쯤 담당 선생님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대화 자체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검사를 결정하는 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74살 이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화 속에서 가장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검사를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아니라 행동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환자에게는 검사를 신중하게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권유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해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가 저에게 꼭 필요한가요? 이 검사의 이익이 위험보다 정말 큰가요? 저의 나이와 현재 몸 상태에서 이 검사가 적절한가요? 이것은 무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환자가 되는 길입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오히려 환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 속에서 더 좋은 치료 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검사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에 전신마취가 꼭 필요한가요? 부분마취나 국소마취는 불가능한가요? 이 검사가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 수 있나요? 현재 신장 기능 수치가 조영제를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종이에 적어 가셔서 진료실에서 당당하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메모 한 장이 여러분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혼자 기억하려 하시다가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 꼭 미리 적어 가세요. 세 번째로, 이미 검사나 수술을 받으셨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결정을 더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 알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를 잘 알면 됩니다.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음 병원 방문 전에 꼭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 한 장, 질문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도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언제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불필요한 걱정도 위험한 검사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변이 있거나 대변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배에 계속 불편함이 있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신다면 대장 내시경은 꼭 필요합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뇨 시 심한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피부 변화가 있거나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면 즉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 받는 검사는 오늘 말씀드린 무증상 정기검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신 마취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수술을 미루면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험을 부릅니다. 다만 수술 전에 마취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뇌와 신경계에 부담을 덜 주는 마취 방식이 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수술 전후에 가족이 곁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인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본인의 기저질환을 검사 전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어떤 검사를 받기 전에도 이 사실을 꼭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정보가 있어야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숨기시거나 잊으시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더 지혜롭게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대한 가장 좋은 전문가는 좋은 의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현명한 나 자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아주었으면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2살박씨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75세의 전립선 검사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모두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어머님은 수술 전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자꾸 무거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수술이 정말 남편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 결과가 정말 지금 바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가요? 남편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없을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분의 전반적인 상태를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셨고 즉각적인 수술보다 경과 관찰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남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박 씨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질문 하나가 남편의 남은 인생을 지켰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북 안동의 김씨 어르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가 응급수술로 이어지고 전신마취 후 기억이 조각나기 시작하셨던 그 어르신을요. 만약 그 어르신 가족도 검사 전에 단 한 가지 질문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아무 증상도 없으신데 꼭 지금 해야 하는 검사일까요? 그 한마디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질문이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75살 이후에는 무증상 정기검사보다 증상이 있을 때 선택적으로 받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장벽이 얇아진 나이에는 40배 이상 높아지는 천공 위험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한지처럼 얇아진 장벽, 기억해 두십시오. 둘째, 전신마취입니다.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면 마취 방식에 대해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5살 이상에서 최대 65%까지 나타나는 수술 후 선망, 그리고 장기적 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뇌 위를 덮는 그 안개, 젊은 뇌는 거치지만 나이든 뇌에서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셋째, 조영제 CT 검사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라면 검사 전 반드시 주치의와 신중하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장과 뇌는 하나의 혈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것이 곧 뇌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전립선 선별검사입니다. 70살 이상 남성이라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기검사가 치료보다 더 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검사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방 촬영입니다. 74살 이후에는 과잉 진단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개인 상태에 맞는 맞춤 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과잉 진단에서 시작된 불필요한 수술이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5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집니다. 장벽도, 뇌도, 신장도 모두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나이에 걸맞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혜를 하나 더 가지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것은 지식 하나가 아닙니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선의로 받은 검사가 오히려 우리 뇌를 해치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경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현명한 질문과 충분한 상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 말씀에 그냥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이 물어보실수록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앞으로도 분명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나간 검사, 이미 받으신 수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엔 이런 정보를 접하실 기회가 없으셨던 것뿐입니다. 지금 알게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지혜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란 환자가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의사라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환자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자라고요. 오늘 경기도 수원의 박씨 어머님처럼 진료실에서 단 한마디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용기가 남편의 인생을 지켰습니다. 그분은 의학 전문가가 아니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남편 걱정에 잠 못 이루다가 다음 날 아침 한마디 여쭤보신 것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혜 하나를 더 가지게 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한마디 더 여쭤보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오래오래 계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따뜻하게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 오늘 배운 것 하나씩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검사 중 하나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나도 점검해야겠다라고 써주세요. 함께 다짐하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그리고 소중한 친구분께.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이와 비슷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각 연령대에서 특정 검사가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검사 여부는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맑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